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노후 준비가 막연하게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더 공격적인 투자도 아니고 더 높은 수익률도 아니고 의외로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가계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가계부가 노후 불안을 빠르게 낮춰주는지, 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2026년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계부를 시작해야 부담 없이 오래 가져갈 수 있는지까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노후가 막연히 불안한 상태에서는 한 단계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기준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안하다고 연금 저축도 있고 IRP도 있고 ETF도 꾸준히 사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수익률이 낮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돈 상태가 한눈에 보이지 않아서 생깁니다. 미래가 불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현재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계부를 쓰기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는 돈에 대한 질문이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쓰기 전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하지? 이 정도 투자로 괜찮을까? 혹시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질문 자체가 전부 미래에 가 있고 답이 잘 나오지 않는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번 달에 얼마를 썼지? 연간으로 보면 내가 실제로 쓰는 돈이 얼마지?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지? 질문이 현재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이 가장 눈에 띄게 줄어들었던 계기가 가계부였습니다. 수익률이 갑자기 높아졌던 것도 아니고 자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연간 얼마를 쓰고 있는지가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목표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막연히 몇 억이 필요하다는 감각이 아니라 내가 쓰는 돈 기준으로 얼마가 있으면 되는지가 계산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간 지출이 보이기 전까지 노후 준비는 감정의 영역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하다, 부족할 것 같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다, 이런 감정들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연간 지출이 보이는 순간부터 노후 준비는 계산의 영역으로 내려옵니다. 계산이 되기 시작하면 불안은 통제 가능한 문제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매일 써야 할 것 같고 항목도 복잡해야 할 것 같고 조금만 안 맞아도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세요. 그런데 노후 불안을 줄이는 목적이라면 가계부는 그렇게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건 디테일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가계부를 쓰면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게 내 돈의 기본 체력입니다. 매달 무조건 나가는 고정비가 얼마인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납니다. 이게 보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숫자로 구체화됩니다. 막연한 공포는 사람을 계속 불안하게 만들지만 숫자로 보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통제감입니다. 소득은 당장 크게 늘리기 어렵지만 지출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계부를 통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 구분되기 시작하면 불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모든 걸 다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무엇을 조절할 수 있는지는 알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면 노후 준비가 행동으로 바뀝니다. 얼마를 모아야 할지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번 달에 얼마를 남겼는지 확인하는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질문이 행동 중심으로 바뀌면 노후 준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숙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루틴이 됩니다. 루틴이 만들어지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가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수익률이 아니라 연간 생활비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투자 전략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어렵습니다. 연간 생활비가 보이면 목표는 자연스럽게 단계로 쪼개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3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라면 일단 1년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단계, 그 다음에 3년치, 그 다음에 10년치로 목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구간으로 나뉘면 노후 준비는 거대한 산이 아니라 계단처럼 느껴집니다. 가계부를 통해 연간 지출을 볼 때는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월별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겁니다. 월별 지출은 변동성이 큽니다. 대신 연간 단위로 묶어서 보는 시선을 가지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특히 여행비나 경조사비, 차량 수리비처럼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월 기준으로 보면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가계부를 시작하는 진입장벽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뱅크샐러드 같은 자동 가계부 앱을 사용하면 계좌와 카드만 연동해 두어도 지출 기록이 거의 자동으로 쌓입니다.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기록을 의지로 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넘겨버리는 순간 꾸준함의 난이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자동 가계부를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분류를 완벽하게 맞추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 분류는 어차피 100% 정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큰 돈과 반복되는 돈입니다. 월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차량 유지비 같은 고정비와 비교적 금액이 큰 지출들만 한 번씩 손봐줘도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월이 아니라 연 단위로 보는 화면을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한 건 이번 달에 얼마를 썼느냐 보다 최근 12개월 동안 얼마를 썼느냐입니다. 최근 1년치 지출 합계를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만 가져도 목표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지표도 많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총 지출, 고정비 비중, 소득 대비 저축과 투자 비율 이 정도만 꾸준히 봐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부 항목들이 조금 틀려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을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테고리별로 세세하게 예산을 잡으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대신 월 전체 지출의 상한선과 변동비의 상한선 정도만 두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가계부는 나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한 번쯤은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계부는 절약을 강요하지 않아도 불안을 줄여주는 몇 안 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앱 하나 설치하고 계좌와 카드 연동만 해두면 됩니다. 목적은 아끼는 게 아니라 내 돈의 흐름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카테고리를 완벽하게 맞추지 않아도 연간 총 지출만 파악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날에는 연동만 해두고 한 달 뒤에 큰 지출 몇 개만 확인해보고 몇 달이 지나면 평균 지출을 보면서 전체 예산을 한번 잡아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가계부는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내 노후 준비를 보여주는 계기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가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날에 한번 확인하고 특정한 숫자만 보고 특정한 행동 하나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 단순한 루틴이 쌓이면서 불안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후 준비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출발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가시성입니다. 가계부는 그 가시성을 가장 빠르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행동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모두가 절약형 인간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쓰고 싶은 사람은 더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쓰는 만큼의 기준을 알고 있는지입니다. 기준이 생기면 선택이 되고 선택이 되면 불안은 줄어듭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